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사실 아직 주름이 엄청 깊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요즘 자꾸 피곤해 보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는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점이세요. 우리가 흔히 피부 노화를 말할 때, 눈가에 생긴 선, 목주름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무너짐이에요. 피부는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에서부터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층. 이 중에 우리가 말하는 탄력, 처짐, 볼륨 손실은 모두 진피와 피하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표피는 단지 보호막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진피층과 피하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면 겉만 반짝이는 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겉만 관리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이 좋아 보이는데도 나이 들어 보이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앞서는 현상이고 요즘 30대 중반부터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이유 없이 얼굴이 축 처진 것 같고 광대가 푹 꺼져 보인 적 있으세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피부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나요? 진피가 왜 무너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진피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섬유가 있어요. 이 둘은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기둥 같은 존재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섬유들이 끊어지고 줄어들고 재생이 느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콜라겐은 25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해요. 벌써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40대이시면 평균적으로 최소 15% 이상의 콜라겐이 손실된 상태예요. 게다가 엘라스틴도 기능이 떨어져서 한번 늘어난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늘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건강한 피부는 진피층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하지만 노화된 피부는 마치 스펀지가 말라비틀어진 것처럼 공간이 비고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이게 바로 화장에도 칙칙한 이유입니다. 그럼 콜라겐이 줄어드는 걸 막을 방법은 없나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 진피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크게 5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피부를 망가뜨리는 건 자외선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피부의 진피층이 이렇게 빽빽하게 콜라겐으로 채워져 있어야 건강한 피부 탄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활 속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이 구조는 금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킨케어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잘못했다기보단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뭐가 안 좋은지는 모르세요. 자외선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끊어버립니다. 마치 밧줄을 잘라내듯이요. 헛글에서 여름에 햇빛 많이 쬐면 피부가 갑자기 처지고 푸석해 보이는 거군요. 정확해요. 자외선은 피부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예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지 않으면 피부는 하루가 다르게 얇아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요즘 디저트, 밀크티, 달달한 빵 많이 드시죠? 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혈액 속 당이 높아지면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AGSADVANCD, GLYCATION, and 프라덕츠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게 피부 단백질 특히 콜라겐과 붙으면 콜라겐이 딱딱하고 망가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시간에요. 전 자정 넘어서야 겨우 눕는데요. 그럼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없겠네요. 수면 부족은 콜라겐 생성 저하, 피부 장벽 붕괴, 멜라닌 과다 생성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화장도 들뜨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많아지면 피부 혈관이 수축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요. 피부도 숨을 못 쉬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피부 트러블과도 연결돼요. 피지 분비가 늘고 염증 반응이 더 커지거든요.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너무 강하게 닦아내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A 클렌징 열심히 하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피부는 유리처럼 닦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지나친 세안, 특히 스크럽 고온 세안, 강한 알코올 성분의 토너 사용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그 결과 속건조 겉기름이라는 악순환이 생기죠. 혹시 여러분, 메이크업이 자꾸 들뜨고 피부에 자잘한 각질이 일어난다고 느끼셨나요? 그건 화장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피부가 피로하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5가지를 줄이기만 해도 피부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피부는 예민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똑똑한 기관이에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바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 5가지를 조절하고 6개월 만에 10살 어려 보인 분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겠네요. 시작이 빠를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 피부가 반응할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 비타민C랑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이 질문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콜라겐 레이저 선크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3가지에 대해 오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콜라겐 진짜 먹으면 피부에 효과 있나요?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에 좋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정말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콜라겐 분자가 작아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타민C가 함께 있어야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형태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고 같이 비타민C도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콜라겐만 먹는 건 큰 의미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큰 분자의 콜라겐만 먹는 건 소화되면서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콜라겐 무작정 먹고 계신가요? 분자 크기 확인하셨나요? 진짜 흡수되는 콜라겐인지 아니면 그저 비싼 단백질 음료인지 지금부터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 꼭 받아야 하나요? 사실 저는 시술이 좀 무서워요. 하지만 요즘 친구들 보니까 리프팅도 받고 레이저도 하더라고요. 저도 꼭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세요. 정답은 필수는 아니다입니다. 레이저 시술은 피부 상태와 연령,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레이저 시술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생 목적, 다른 하나는 리프팅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톤을 정리하고 싶을 땐 IPL 레이저 토닝, 처진 피부에 리프팅이 필요할 땐 슈링크 울세라,
모공이나 잔주름 개선은 풀악셀 계열. 하지만 중요한 건 피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초적인 수분 장벽 염증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레이저를 억지로 받으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가 준비됐다는 기준은 뭐예요? 피부결이 일정하고 수분이 잘 유지되고 자극에 덜 민감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받아야 효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맞아요. 레이저는 도구일 뿐 기본 관리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는 보조 수단입니다. 선크림만 잘 발라도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선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모든 노화는 방지된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저는 선크림만 열심히 바르면 노화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피부 노화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트레스, 수면, 당화, 수분 부족 등 수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피부를 노화시키기 때문에 선크림은 기본 중에 기본일 뿐이죠. 선크림은 하루 2번 이상, SPF 30 이상, 실내에서도 꼭 발라야 하며 물리적 차단, 적절한 보습까지 함께 해야 노화 방지가 됩니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피부에 가장 해롭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단편적으로 생각했는지 느꼈어요. 콜라겐만 챙기고 선크림만 바르고. 근데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군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피부는 항상 균형을 좋아해요. 무엇을 하든 자극 없이 무리 없이 꾸준하게. 그게 가장 큰 비법입니다. 이제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한 핵심은 바로 루틴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루틴이요? 제가 나름 스킨케어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순서와 타이밍에서 실수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동안 피부가 어떻게 변하고 그때그때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잠에서 깼을 때 피부는 가장 건조하고 방어력이 약한 상태예요. 이때는 세안보다 보호막 형성이 핵심입니다. 밤사이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가볍게 미온수로 씻어내되 아침에는 클렌저 없이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분 공급 보습 자외선 차단. 토너 또는 미스트로 수분을 주고 수분 크림으로 막을 씌우고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실내 활동이 많더라도 SPF 30 이상은 기본입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는 것도 좋아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자외선과의 전쟁 시작. 이 시간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선크림은 4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피부가 당긴다거나 갑자기 화장이 들뜨는 느낌이 든다면 보습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이 날아가기 쉬운 시간이에요. 특히 짠 음식, 맵고 기름진 음식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피부도 지친 신호를 보내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눈가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간단한 관리법. 눈가 주변을 손끝으로 10초간 지그시 눌러주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류순환 개선. 피부가 당길 때는 시트 마스크 대신 크림을 얇게 덧바르기. 저녁 7시부터 9시 회복 루틴의 골든타임. 이 시간대부터는 피부가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즉, 자극 없이 정돈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클렌징 강한 자극 금지. 2차 세안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만 클렌징 오일 약산성 폼 클렌저 순으로 가볍게 진정 수분 재생 케어. 세안 직후 3분 안에 토너와 수분 앰플을 흡수시켜주세요. 이후에는 피부 타입에 맞는 재생 크림 또는 레티놀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도포. 여기서 중요한 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기초 3, 4단계면 충분합니다. 이때부터 피부는 낮에 받은 자극을 복구하고 세포 재생에 돌입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숙면이에요. 숙면을 위한 체크리스트. 수면 1시간 전 스마트폰과 멀어지기. 방 조명 줄이기. 따뜻한 물로 손발 씻기. 자기 전 찬물 세안은 금물. 피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제품은 다 써봤는데 왜 별 효과가 없었는지 궁금하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시간 날 때 대충 바르고 피곤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피부는 아주 예민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성실한 기관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차분하게 관리해주면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제야 피부랑 대화를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제부터는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가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요즘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아서 제품을 줄여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뭘 빼고 뭘 남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줄이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고민하십니다. 피부는 단순하게 말하면 자극이 없을수록 스스로 회복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3개 이하로도 가능한 실전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덜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보통 피부가 나빠지면 무언가 더 발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럼, 앰플, 아이크림, 미스트. 하지만 그건 피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입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예민성 피부, 속건조형 피부는 너무 많은 제품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매일 피부가 따갑고 화장이 들뜨고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온다면 지금 당장 의심해 보세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르고 있진 않은가? 기본적으로 저는 세안 보습 차단. 이 3가지를 기반으로 루틴을 설계합니다. 이건 피부 타입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베이스 라인이에요. 무너진 피부는 절대 세게 닦지 말 것. 아침 미온수만 사용하거나 약산성 클렌저. 저녁에는 메이크업 여부에 따라 클렌징 오일 약산성 폼. 약산성 폼 1회만. 얼굴을 비누로 박박 닦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안제는 강하지 않을수록 좋고 거품을 충분히 내서 피부 마찰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보습 피부 장벽 제거의 핵심. 기초 제품 하나만 골라도 된다면 저는 보습제를 선택합니다. 제품 성분 추천. 세라마이드, 판테놀, 스쿠알란, 히알루론산. 이 4가지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특히 세라마이드는 피부 벽돌 사이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패. 선크림은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 바르되 실내 위주 생활이라면 SPF 30, 외출이 잦다면 SPF 50 권장. 물리적 차단제 보습력 있는 제형을 추천드리고 자외선을 막는 건 그 어떤 고가의 에센스보단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습관화되면 피부 나이 자체가 멈춰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앰플이나 아이크림은 잠깐 쉬어가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피부가 안정된 후에 조금씩 한 가지씩 추가해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그때야 확실히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화장대 위에
제품이 너무 많아 복잡하셨나요? 지금부터 일주일만, 딱 3가지만 남겨보세요. 피부는 여러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순간을 알아보는 3가지 신호. 그럼 제품을 줄이면 정말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안 후 당김이 줄어든다. 오후에도 화장이 들뜨지 않는다. 손으로 만졌을 때 결이 부드럽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느껴진다면 피부 장벽이 안정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절대 수치보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먼저 와요. 선생님, 저 요즘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세안도 조심하고 제품도 줄이고 루틴도 맞춰보고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사실 피부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잘 넘기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 5가지에 대해 하나씩 답해 드릴게요. 세안은 하루에 몇 번이 이상적인가요? 많이들 2번은 해야죠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답은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침 물세안 또는 약산성 세안제, 저녁 메이크업 여부에 따라 했을 경우 이중 세안, 안 했을 경우 약산성 클렌저 1번만.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각질이 많을 때는 아침 클렌저는 생략해도 좋아요.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 손보다 부드러운 거품 사용. 세안 후엔 반드시 3분 안에 보습. 각질 제거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각질이 쌓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크럽이나 필링 제품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피부에 큰 자극입니다. 각질은 피부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이에요. 없애야 할 노폐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정리해줘야 하는 존재죠. 추천주기. 지성 피부 2주에 1회. 건성 민감성 34주에 1회. 물리적 각질 제거보다는 저자극 AHA 제품을 밤에 사용 추천. 피부는 덜 건드릴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팩은 매일 해도 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하지 마세요. 팩은 일종의 피부 집중 트레이닝이에요. 계속하면 오히려 피부가 지칩니다. 특히 시트팩은 보습용이라도 2, 3일에 한 번이면 충분. 진정 미백 기능성 팩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 사용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하.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 수분을 빼앗길 수 있어요. 팩하고 나면 좋아 보여서 자꾸 하게 되던데 그건 즉각적 효과지. 장기적인 개선은 아닙니다. 피부는 늘 일정한 리듬을 원해요. 피부 좋아지면 다시 제품 늘려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회복되면 다시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고 하세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복된 피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졌던 장벽은 다시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한 제품 1주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바르기 전 귀 뒤쪽이나 턱 아래의 소량 테스트. 트러블 유무를 24시간 관찰. 한 번에 여러 제품을 바꾸지 말 것. 피부는 기억력이 좋아요. 스트레스를 줬던 제품은 바로 반응합니다. 환절기나 생리 전엔 왜 항상 뒤집어질까요? 호르몬 변화는 피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전 피지 분비 증가 트러블, 생리 중 예민 홍조, 생리 후 건조, 탄력 저하. 이럴 땐 공격적인 관리가 아니라 진정 보습 중심 루틴으로 전환하세요. 클렌징은 약하게 AHA 레티놀 등 자극 제품 일시 중단. 진정 성분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판테놀 등 집중 사용. 팩은 생리 중엔 피할 것. 그 시기는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하루하루 실천 가능한 피부관리 소소한 팁 정리.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 수건은 눌러 닦기, 절대 문지르지 않기. 매일 1.2리터 물 마시기.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교체. 주말엔 피부 휴식일 지정해서 스킨케어 최소화.
햇빛이 강한 날은 책 넓은 모자 또는 양산 사용.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정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피부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피부는 마음처럼 따라주진 않지만 정직하긴 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피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신다면 결과도 다르게 올 거예요. 그럼 다음엔 거울 볼 때마다 덜 스트레스 받겠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편안한 얼굴. 내가 나를 좋아하는 피부. 선생님, 오늘 상담 받은 것만으로도 진짜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뭘 해야 할지도 조금 보이고요.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는 환자분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와 나눈 상담, 그리고 피부가 실제로 변해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응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피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은 언제일까?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언제쯤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보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루틴을 지킨 지 약 3주째. 피부 당김이 줄고 화장이 먹기 시작하고 붉은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6주째. 피부결이 정돈되고 아침 세안 시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째. 노화가 느려졌다는 실감이 듭니다. 사진 속 얼굴이 정돈돼 보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육아와 업무로 늘 지쳐 있었죠. 그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피부톤이 얼룩덜룩하고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어요. 표정 자체가 힘들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선택한 건 작은 루틴 하나였어요. 아침에 선크림 바르는 습관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엔 밤에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피부 휴식일을 만들었어요. 3개월 후 그분이 거울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처음으로 화장 없이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피부가 변하니까 표정도 변했고 자신감도 돌아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의 결과였어요. 피부는 곧 나 자신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한숨 쉬던 시간도, 누군가와 마주할 때 괜히 고개를 돌리던 순간도 이제는 천천히 바꿔보세요. 피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오늘 이 시리즈 영상들을 통해 하나라도 건져가셨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피부는 진심을 알아봅니다. 비싼 제품보다 정직한 습관을 좋아하고 과한 기술보다 작은 휴식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꾸준히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피부가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내 삶도 따라 환해집니다. 앞으로도 피부에 대해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만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피부가 매일 조금씩 좋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